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네, 잘 보이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우선은 플루터 페스티벌에 오신 여러분들의 환영하고요. 우선은 저는 이제 송도 GDG 챕터에서 첫 번째 세션인 플루터가 걸어온 길, 그리고 이제 플루터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플루터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준비한 이준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플루터가 먼저 걸어갈 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어떤 기술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면은 먼저 이제 그 기술이 탄생할 때의 그 배경이라든지 이제 요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면은 그 기술이 어떤 것을 해결하려고 나왔는지, 그리고 그 기술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술이 이제 앞으로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먼저 배경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배경을 알려면은 2010년도 초반에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때 아이폰을 필두로 이제 굉장히 모바일 어플 시장이 커졌잖아요. 그때 이제 수요가 폭발을 하면서 안드로이드와 iOS 이쪽으로 이제 그 개발 툴킷이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10년도 초반에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아이폰을 필두로 이렇게 이제 안드로이드하고 iOS 쪽으로 어플 개발에 대한 수요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안드로이드와 iOS가 만들어둔 그런 개발 플랫폼으로 이제 개발을 진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대부분의 서비스는 안드로이드나 iOS나 상관없이 모든 유저들이 도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만들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같은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플랫폼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두 군데서 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개발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비즈니스 로직은 똑같은데 이제 플랫폼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개발할 때도 시간이 두 배로 되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게 되고 또 플랫폼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도 있다 보니까 요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해 가지고 하나로 만들면은 양쪽에서도 다 되게 혹은 그 이상 모바일이나 웹이나 데스크톱에서도 되게 하는 그런 수요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게 된 게 이제 크로스 플랫폼 프레임워크라든지 혹은 하이브리드 플랫폼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이제 자마린이나 리액트 네이티브나 혹은 아이오닉이나 폼겟 같은 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요 수요를 좀 충족시켜 주려고 하는 시도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이 요런 거를 사용을 해 보니까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존 원래 목적은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걸 하나로 개발해 가지고 이제 사용하려는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점이 나오게 되냐면은요. 이제 요걸 보시게 되면은 기존 크로스 플랫폼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별이 개발자가 만들고 싶은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면은요. 개발자는 요 별을 만들고 싶은데 별을 만든 다음에 이제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은 이제 크로스 플랫폼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티브에 있는 안드로이드나 iOS에 있는 UI 시스템을 끌어와 가지고 거기에 있는 UI들을 좀 개조해 가지고 별과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워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발자가 원하는 그 모양대로 나오기보다는 좀 열화된 방향으로 나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게 화면에 개발자가 원하는 대로 표현이 안 된다는 문제가 하나가 있었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이티브에 있는 UI 시스템을 끌어와서 고거를 이제 좀 조작을 해 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이티브 UI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그 플랫폼별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안드로이드는
정삼각형으로 보이는데 iOS는 역삼각형으로 보인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하나가 더 있었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티브 UI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니까 중간에 브릿지라는 걸 둬 가지고 개발자가 만든 별표를 좀 개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브릿지를 거치면서 상당한 이제 성능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티브보다는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요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크로스 플랫폼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네이티브보다는 많이 떨어진다 요런 인식이 또 많이 퍼지게 되었거든요. 이제 만약에 처음 개발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크게 차이 나지 않으면은 상관없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프로덕트 레벨로 가 가지고 서비스를 실제로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중요하게 작동하기도 하고 고런 디테일한 부분이 이제 프레임워크 단의 문제라고 하면은 개발자 선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도입을 하는 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플루터는 어떻게 다르냐면은 플루터는 이제 각 네이티브마다 그 캔버스 비슷한 게 있어 가지고 사실 그게 유니티나 그런 게임 같은 것들이 네이티브 UI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라고 만들어 둔 것들이 있거든요. 고거를 플루터는 스키아 엔진을 통해서 그냥 화면에 그림으로써 픽셀 퍼펙트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픽셀 퍼펙트하다는 뜻은 한 픽셀까지도 개발자가 원한 그대로 화면에 보여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UI 시스템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열화된 방식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개발자가 의도했던 그대로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위에서 보시면은 이제 전에도 보셨다시피 프레임워크별로 좀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어 요게 이제 OS별로 다르게 보이게 되는데 이게 플루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려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나 iOS나 개발자가 원했던 바로 그대로 보이게 되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당연해 보일 수 있는데 굉장히 이런 스키아 엔진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힘든 문제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플루터가 좀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시 이제 브릿지를 통해서 네이티브 UI 시스템을 끌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능도 사실상 이제 네이티브 성능을 낸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은 네이티브 성능하고 사실 유의미한 격차 정도로 플루터로 만들게 되면은 굉장히 성능적으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올 수 있어서 개발자들이 많이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겨날 당시에. 그리고 발전해 나가면서 이제 안드로이드나 iOS나 최근에는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그 OS별로 톤 앤 매너가 좀 있잖아요. 그 iOS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 쿠퍼치노 스타일이라 그러나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엔 메테리얼 스타일, 윈도우도 그 나름대로의 스타일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 또 구글이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풍부하게 위젯들을 만들어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어플을 만들더라도 원할 경우에는 픽셀 퍼펙트하게 똑같이 만들 수도 있고 또 좀 각 OS별로 톤 앤 매너를 지키기를 원한다면은 충분히 그렇게 자동으로 변환이 되는 고런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플루터를 실제로 쓸 수 있느냐 요런 문제가 있는데 플루터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이제 좋다는 거는 다들 알고 있었는데요. 요게 한 1년 전, 2년 전만 해도 사실은 이제 "실제 서비스를 만들어도 될까요?"라는 질문에는 이제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실제 프로덕트를 만들려고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좀 충족이 돼야 합니다. 이제 뭐 디버깅도 잘 돼야 되고 이제 스케일업도 잘 돼야 되고 기능들도 뭐 가급적이면 웬만큼 다 있어야 되고 라이브러리의 양과 질도 중요하고요. 그럼 이제는 이제 1-2년 전만 해도 요런 부분이 좀 부족한 점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충분히 이제 만족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게 또 하나 이제 어느 정도 프로덕트 레벨로 쓸 수 있을 만큼 올라왔다고 말할 수 있는 자료 중에 하나가 이게 2020 년도만 해도 "플루터를 왜 쓰냐."는 질문에 취미하고 학습용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작년만 해도 비즈니스용이 많이 늘어나고
또 제 주변에서도 이제 개발하시는 회사들 보면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플루터는 이제 실험적으로 좀 학습용으로 많이 접근을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실제 서비스를 많이 출시하시더라고요. 이 말은 이제 회사 차원에서도 고려해 봤을 때 충분히 서비스로 만들 만큼 플루터라고 하는 프레임워크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나 그렇게 다들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플루터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을 그런 기능들이 지금은 다 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95% 이상의 서비스들은 다 커버할 수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앱 결제라든지 광고 달아서 이렇게 돈을 번다든지 메시지 보내는 거, 서버하고 통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디바이스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건드린다든지 피지사 카드 연동 같은 것도 굉장히 지금은 잘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플루터 라이브러리 시스템인 펍에 보면은 지금 라이브러리가 2만 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만이 아니고 각 라이브러리들도 전부 다 이제 베타 버전에서 벗어나 가지고 정식 버전으로 올라오면서 상당히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는 라이브러리들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생겼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플루터를 처음 시작하실까 고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앱을 만들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플루터로 시작을 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플루터의 지금까지의 장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또 다른 장점들을 보면은 생산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요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선은 평가가 다트 언어가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원래는 굉장히 좀 기피하는 언어였는데 다트도 이제 버전이 많이 올라오면서 너의 세이프티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최신 언어들의 그런 기믹들이 많이 넣으면서 이제 굉장히 만족하는 만한 언어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요 자료가 이제 개발자들이 많이 만족한다. 고런 자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플루터가 쉬운 이유 중에 다트 언어를 뽑을 수 있는 이유가 보시면은 이제 기존 크로스 플랫폼 프레임워크 중에서 대표적이라고 하는 리액트 네이티브를 봐도 이제 여러 가지 언어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JSX라든지 CSS라든지 JS 요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도 많이 익숙해져야 되는데 요게 이제 개발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큰 장벽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앱 개발 분야에서는 처음 시작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한 사이클을 가급적 빨리 도달해 보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어플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부터 디자인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개발을 해 가지고 뭐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 올려 가지고 유저의 반응도 얻고 요거를 빨리 도달을 하면은 이제 사이클을 돌려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개발자로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언어들을 다뤄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러닝 커브가 좀 더 가팔라지고 또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다트가 보면은 이제 레이아웃이나 스타일이나 기능 개발을 전부 다트로 해결하거든요. 다른 크로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요것들이 다 다른 언어로 좀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트 언어로 플루터는 모든 것을 만들기 때문에 좀 러닝 커브가 낮고 그러기 때문에 중간에 이탈할 가능성이 적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다트라는 언어가 사실은 이제 타입스크립트처럼 다트로 만들고 나면은 그걸 컴파일해서 자바스크립트로 번역이 되도록 원래 설계가 됐던 언어거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하고 보시면은 굉장히 유사한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두터운 그 개발자 풀에 가지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이게 어떻게 다른 거지?'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다고 해도 굉장히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점 요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 이 부분이 이제 개발자들이 좀 많이 약한 부분이잖아요. 물론 이제 디자이너가 계시다라고 하면은 좀 안 그렇겠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기본 UI 시스템으로 뭔가 이렇게 디자인을 많이 하지 않고 앱을 만들게 되면은 예 퀄리티가 사실은 이게
그 프로덕트 레벨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플루터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굉장히 완성도 높고 아름다운 그런 위젯들을 미리 많이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예를 들면은 뭐 다이얼로그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기본 다이얼로그 요 함수 하나만 불러오면은 이렇게 쫙 나타나게 되고요. 이게 커스터마이징도 굉장히 쉽거든요. 그리고 옛바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옛바 하나를 불러오면 되고, 요것도 커스터마이징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불러오면은 그게 얼추 그 어플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커스터마이징을 자기가 원하는 수준까지 하면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 가지고, 이게 굉장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쉽다. 정말로 요게 좋은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고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완성도 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실제로 우리의 목표는 만약에 플러터를 하게 되면은 저기 옌마켓이나 아니면 뭐 윈도우 스토어 이런 데다가 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완성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즘 그 사용자분들은 굉장히 그 사용자분들의 눈이 상향 편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완성도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고, 완성도에 다양한 요소들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제 성능도 좋아야 되고, 이제 어 이렇게 유저 인터랙션 조작 시에 이제 피드백이 바로바로 또 와야 되고, 화면 전환 애니메이션이라든가 혹은 이제 레이아웃이 예쁘다든가 뭐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플루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만들라고 한 가이드만 따라가도 이런 요소들이 상당히 완성도 높게 나오기 때문에 플루터를 처음 시작하신다든지 하실 때는 굉장히 플루터가 좋은 언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나오는 화면들이 굉장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플러터를 만들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또 플러터가 아무래도 이제 크로스 플랫폼 프레임워크 중에서는 좀 늦게 나온 편이잖아요. 그래서 플러터 개발자들이 이제 안드로이드나 iOS에서 제시하는 프레임워크대로 서비스도 출시해 보고, 다양한 하이브리드 크로스 플랫폼 프레임워크들도 사용해 보고, 거기서 느낀 수많은 어려운 점들이라든가 아쉬웠던 점들, 혹은 '이런 게 있으면 더 좋을 텐데.'라는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만든 게 플루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플루터가 이제 생산성도 좋고 도도 좋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라는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플루터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요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어떤 거가 발전해 나갈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면은, 이제 플루터는 구글에서 만든 거고 또 구글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구글은 플루터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지를 보면은 앞으로 아무래도 구글이 플루터를 어떤 식으로 발전해 시켜 나갈지를 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요 부분부터 이제 살펴보면서 플루터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개발 플랫폼 헤게모니에 대해서 굉장히 그 그 좀 확장을 하려고 하는 면이 많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플랫폼 기업이라 그러면은 뭐 구글,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개발 플랫폼을 가지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려고 하면은요. 먼저 이제 지금 수백조 시장인 클라우드 서버 시장부터 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클라우드 서버 시장은 굉장히 전쟁이 치열했지만 사실은 이제 AWS로 거의 승리로 되는 그런 분위기죠. 그리고 이제 AWS 서비스들이 표준화가 되는 그런 느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몇백 조 시장이라서 이제 구글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점유율을 잠식하고 싶어 할 텐데, 그러면은 요 클라우드 시장하고 어 플루터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좀 확인을 해 보려고 하면은요. 일단 요거는 그 플레이 스토어에서 나온 통계인데, 플레이 스토어에서 플루터를 통해서 만든 앱들의 90%가 파이어베이스라고 하는 서버 웹 플랫폼을 사용을 합니다. 서버 웹 서비스 그쪽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파이어베이스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파이어베이스는 이제 그
그 서비스를 개발하다 보면은 다양한 그런 기능들을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뭐 인증이라든지 DB라든지 스토리지라든지 혹은 뭐 메시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요거를 전부 다 손쉽게 제공을 해 주는 하나로 제공을 해 주는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좀 서버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이 파이어베이스는 구글에서 오래전에 인수를 해서 지금은 모든 파이어베이스 시스템들이 GCP라고 하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하는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저 그 플루터 그 클라우드 서버 시장에서 이제 구글 서버의 점유율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파이어베이스는 그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전에도 보셨다시피 플루터를 사용하는 앱들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이게 뭐 정비를 하지는 않지만 플루터가 이제 모바일 시장이라든가 데스크톱 시장이라든가 웹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정비례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유사 관계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그 점유율이 수백 조인 클라우드 서버 시장에서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요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파이어베이스나 플루터 팀에서 지금 하는 행동들이 좀 이해가 되는데요. 우선은 파이어베이스 팀에서 플루터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서 명령어 하나만 치면은 자동으로 파이어베이스에서 파이어베이스에 있는 그 프로젝트하고 플루터에 있는 프로젝트를 자동으로 연동시키는 그런 기능을 최근에 추가했습니다. 인제 명령어 하나로. 그래 가지고 가급적이면 지금 플루터로 만든 앱들의 90%가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더 쉽게 그리고 90% 이상이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하려고 한다는 그런 방향성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플루터가 2.8, 2.10으로 올라가면서 웹이나 데스크탑 그리고 임베디드 쪽으로 전방위적으로 지금 확장 중에 있거든요. 하나만 만들면은 다양한 곳에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들을 좀 살펴 그렇게 하는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은 플루터 의 점유율이 그 클라우드 서버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글 입장에서는 플루터가 널리 쓰이고 많이 쓰일수록 이제 굉장히 황금알이 낳는 클라우드 서버 시장에서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 이게 구글이 플러터로부터 얻는 첫 번째 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안드로이드랑 iOS랑 지금도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인제 최상위 앱들을 제외하고 그 밑에 있는 앱들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 스토어보다 앱스토어의 퀄리티가 높다라고 하는 전반적인 인식이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도 그렇고 심사가 좀 까다롭다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플루터가 앱 애플 개발 시장도 어느 정도 잠식을 해 가지고 플루터로 출시되는 앱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플루터는 안드로이드랑 iOS가 똑같은 앱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애플이 가지고 있는 좀 더 높은 퀄리티라고 하는 메리트가 애플 입장에선 줄어든다고 볼 수 있고요. 요 말은 이제 구글이 가지고 있는 안드로이드 진영의 이익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렇듯이 이제 개발 플랫폼 헤게모니를 쥐고 있으면은 다양한 면에서 구글이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좀 시도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게 여러 언론에서 한국 언론도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이제 삼성에서 이제 올해 출시하는 스마트폰 중에서 구글에서 만든 퓨시아 OS를 탑재한 거를 출시할 것이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제 퓨시아 OS가 어떤 건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구글에서 차세대 안드로이드 그리고 차세대 구글 크롬 OS로 준비하고 있는 야심작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왔고 그런데 사실 OS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용자들이 사용할 만한 어플리케이션의 개수가 충분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사용자들이 이제 그 OS를 사용하게 되고 그 OS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많아져야 개발자들도 개발할 그런 이유가 생기고 또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제 플루터가 퓨시아가 딱 출시가 됐을 때 쓸만한 어플리케이션이 없으면 사용자들이 사용 안 하겠죠. 그러면
개발자들도 어플리케이션을 출시 안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구글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플루터로 만든 앱들은 사실상 퓨시아로 출시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면은 안드로이드는 이제 자바나 코틀린으로 만들잖아요. 이제 저기 iOS 같은 경우엔 스위프트로 만들고 있고, 퓨시아는 플루터로 만들기 때문에 플루터로 만들어지는 지금 그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어플들은 사실 퓨시아가 딱 나왔을 때 바로 퓨시아로 출시하기가 굉장히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 입장에서는 앞으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 퓨시아 OS를 위해서 어플리케이션 레퍼런스를 지금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플루터에서 생겨나는 앱들이 나중에 퓨시아가 나왔을 때 바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전환이 돼 가지고 '퓨시아 OS의 성공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점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런 관점들을 좀 종합을 해 보면은 플루터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게 이제 구글의 다양한 이득과 부합이 되고, 또 따라서 구글이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플루터를 지원을 해 줬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플루터를 발전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플루터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이 클라우드 서버 시장의 예시라든가 뭐 퓨시아의 예시에서 봤다시피 앞으로 이제 모바일이나 데스크탑 쪽에 굉장히 퀄리티 있는 앱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앱 개발의 미래는 플루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GDG 송도 챕터의 수장이신 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플루터를 찍먹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저희 첫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우리 수장님께서 다음 세션을 소개해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